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장실로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고 저는 급히 뛰어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맥박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버지는 매일 하시던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현재 79세로 40년간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평생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노인분들의 건강 문제를 수없이 보아왔지만 정작 제 아버지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인들이 아침에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 중 무려 40%가 아침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아침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런 비극이 사실 아주 간단한 주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을 모른 채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제 진료실을 찾아온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40년간 같은 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김 할아버지는 빠른 조치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만약 그때 혼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이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겪으셨던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몇 번 심호흡을 하고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바로 이 습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눈을 뜨신 아버지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셨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환자 중 이정숙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딸이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 이 할머니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밤 동안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걸으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다리로 몰립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노인분들은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8%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에서 일어난 후 적어도 3분 정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며 다리 근육을 가볍게 수축시키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장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화장실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밤에도 화장실에 약한 불빛을 켜두거나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필요하다면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최병철 할아버지는 겨울철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진단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이후 그 할아버지는 찬물 세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찬물에 닿은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얼굴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어 찬물로 세수를 하면 혈관 수축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의 심근경색 발생률은 여름철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찬물 접촉 직후에 발생합니다. 제가 50년간 진료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침에 세수를 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기 전에도 적어도 5분 정도는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킨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아침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속담도 있지요.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이 속담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든든하게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직후 심한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불량으로 인한 통증이었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이는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아침 식사를 건너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나 미음, 부드러운 빵, 과일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충분히 여유를 두고 30분 정도는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아침에 마시는 음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50년간 아침마다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오랜 기간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해 위점막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진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위산 과다로 고통받게 되었고 결국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차의 타닌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위 점막이 얇아져 있어 이러한 자극에 더 취약합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음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부담스럽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와 같은 가벼운 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물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한 커피나 녹차, 홍차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약 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복용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환자였던 김정숙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모든 약을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해 위장에 자극을 주었고 이로 인해 약 흡수율이 평소보다 높아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관절염 약을 공복에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위궤양이 생겨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진통소염제는 공복에 복용하면 위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대부분의 약은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에 음식물이 있어 약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컵약 240ml 이상의 물을 마셔야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이까지 잘 내려갑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슘 차단제나 일부 혈압약은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약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아침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박명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이 습관을 유지해 왔고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시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존해 걸어야 했습니다. 왜 아침 운동이 위험할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고 혈압도 들쭉날쭉합니다. 또한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기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되어 있고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호흡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이 충분히 풀려 있어 운동 효과가 높고 부상 위험도 낮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빛이 밝아 시야가 좋고 기온도 적당해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운동 강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걷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8번째로 위험한 아침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 환자였던 장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고혈압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부정적인 뉴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권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며 주식시장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아침에 뉴스를 본 후 평균 20mmHg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변동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정적인 뉴스나 걱정거리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에 부정적인 뉴스를 접한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제 50년 의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아침 첫 1시간은 하루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는 아침이 아닌 오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 동안 감사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위험한 아침 습관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는 첫 순간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이 노인분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건강한 아침 루틴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루틴은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이며 저 자신도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심호흡을 5번 깊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를 공급해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분 정도 머무릅니다. 이때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가벼운 동작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셋째,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 부엌으로 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 C 공급과 함께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팔을 위로 올리고 옆으로 굽히는 정도의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몸이 완전히 깨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어지러움이나 비틀거림이 있다면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움직입니다. 여섯째,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물 세수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죽이나 오트밀, 삶은 계란, 과일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덟째,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전 또는 식후에 복용하되 공복에 복용하는 약이라면 적어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합니다. 아홉째, 아침 첫 1시간은 뉴스나 걱정거리를 멀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거나 메모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아마도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날의 건강과 행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고 때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지 않기, 찬물로 세수하지 않기, 이 3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의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의학적 조언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